예, 연수원 동기들로 방패 꾸렸다. 저희가 준비한 구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직접 검찰에 나가겠다. 날짜만 조율 중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직접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아니 곧바로 1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게 말이 되느냐 방탄 논란을 꺼내들었습니다. 검찰 출석 일자 좀 정해지셨는지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이 1월 4일에서 6일 출석한다는 보도 있었었는데요. 어제 말씀하셨으니까 1월 첫째 주에 출석하시는 거 맞으신 건가요? 우리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혹시 서면조사 아니라 직접 출석하신 특별하게 사실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피하다 보니까 그 1월달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일단 이런 중순쯤에 이재명 대표 직접 검찰에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해가 좀 바뀌고 다 지켜봐야죠. 근데 이현정 의원님, 추석 가능성과는 별개로 최근에 이제 뭔가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본인도 이제 법적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김종근 변호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런 보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예전에 경기도지사 때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할 때는 꽤 변호사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변호사 구성에 꽤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변호를 직접 맡아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아마 결국 고심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지금 김종근 변호사 등으로 해서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변호인단을 꾸린 것 같습니다. 당에 변호사 하는 분들도 많은데 글쎄 굳이 밖에 찾을 이유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건 따로 변호를 전담하는 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저는 근데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여론이 있지만 그 소환해 나가서 조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굳이 그럼 1월 10일 정도에 받는다고 했을까라는 걸 보면 지금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또 소집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임시국회가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 날 끝납니다. 끝나는데 원래 국회법상 1월 달에는 이 국회를 열지 않습니다. 통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습니다. 1월 달과 7월 달에는 그 국회가 없고 2, 3, 4, 5, 6, 8월 이때 이제 국회를 열도록 그렇게 아예 2020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1월 달에 열겠다는 거죠. 왜 12월 달에는 그렇게 하나도 안 해놓고 1월 달에 또 이렇게 열어서 지금 이 사안들을 논의할까? 그 이유는 결국은 1월 달에 열어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방탄할 수 있으니까 또 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10일과 12일일까? 그건 보면 결국은 8일에 국회가 끝나니 자, 그러면 다른 사안들 지금 현안들 많으니까 논의합시다라고 해서 국회 열어서 그러면 이제 아마 이번 8월 달까지는 쭉 이어지거든요. 국회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아마 본인이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면 소환 안 당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걸 노린 거 아닌가라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입법 처리 남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논의도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이현님 씨가 그러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장 변호사님 지금 일부 보도니까 저희가 인용만 하겠습니다만 법조계 관계자들 얘기는 뭔가 검찰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뭔가 민주당 차원 혹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부분을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뒤늦게 이 변호인단 꾸린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지적이라기보다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 볼 때는요. 일단 검찰의 수사 단계,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하거나 이런 시기 즈음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또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측근들이 구속되고 기소가 돼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는 권리를 행사해서 변호인들과 접촉을 해왔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주 많이 진행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해서 많은 수사가 되고 있었겠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살펴본다면 이제 소환 통보가 와서 소환 일정을 조율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제부터 아마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그 소환에 만약에 응하게 된다면 같이 변호사가 동석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런데 해가 바뀌고 다음 주에 곧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8월에도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난 바 있는데요. 화면 잠시 보고 올까요?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무슨 이야기 좀 나누셨어요? 자세한 말씀은 우리 대변인께서 해 드릴 겁니다. 축하한다는 덕담해 주셨고 또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은 비서관님, 여기 화면에 잘 나와 있는데 김무성 지사 출소한 이후에 당일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곧바로 양산에 가는 이재명 대표. 그러면 이게 이제 본인 사법 리스크도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으니 뭔가 민주당 당내에서도 친문과의 뭐 괴리와 갈등을 좀 좁히겠다 이런 포석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어쨌든 친문 진영에서 특히 비판을 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 역시도 사실은 비명계다 또는 친문계다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 안의 인사들과의 화학적 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한 발짝 나아가서는 이제 친문 진영의 지지자들까지도 전부 다 끌어안기 위한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의 의도 역시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한편으로는 그렇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빼고 그냥 민주당 당대표의 일정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일정이고 통상적인 일정이거든요. 예. 실제로 문 전 대통령 예방 일정 역시도 새해가 되고 신년을 맞이해서 청와대 참모진들이나 과거에 이제 청와대 출신의 국회의원들도 인사를 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정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너무 과도한 해석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또 마치 문 전 대통령 연화장 내용과도 또 결부가 되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본인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또 미묘한 시점 아니냐. 뭐 정청 해석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친문까지 끌어안는 거 아니냐. 전열을 가다듬으려 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요. 대장동 일당의 비판 수위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날 거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 너무 웃깁니다. 예.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심을 떠났어요. 그분들이 자꾸 거짓말 하시면 이 부분은 또 법정에서 가릴 부분은 아닌 거니까 예, 진실로 한번 확실하게 가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유동규 전 본부장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병헌 씨, 배우 이병헌 씨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이 대사까지 인용했다. 그리고 이 인터뷰 내용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었거든요. 대장동 사업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나는 악당이다.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협잡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근데 또 오늘 비슷한 취지의 하나 얘기가 나온 게 정영학 회계사 구장처장 네. 그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이재명 측 지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김만배 씨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 이제 김만배 씨 빼놓고는 뭔가 다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조금씩 입을 모으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이제 핵심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 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 소유주가 명의는 김만배 씨로 돼 있지만 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들 소유로 알고 있다. 이 얘기를 천화동인 1호 명의자인 김만배 씨에게 직접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증언이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 세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제 김만배 씨만 인정을 한다라면 사실상 이제 사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김만배 씨가 1호 주인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2호는 김만배 씨의 배우자, 3호는 김만배 씨의 누나 소유자이기 때문에 아마 김만배 씨 명의는 대장동 인허가를 도와준 이 성남시 관계자, 특히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명의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사실로 점점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올 초 신년에는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 얘기도 짧게 봤습니다.